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제들이 싹 나오네. 경찰이나 그쵸. 경찰인가? 영장입니다. 변호인 없죠 지금. 펜트하우스 소재 안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야마니까! 야마니까! 이거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따가 기아타 이거 어디 같은 새끼야! 당장 변호사 앞에 설매! 변호사 뺏지 않으면 10명이고 100명이고 전부 태워 사쳐라! 나 못 빼면 너 내 손에 주사겠어! 천서진 씨, 심수련 씨가 감금되어 있던 별장에 갔었죠. 천서진 씨, 저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현장에서. 네. 일단 오라 그래요. 그렇죠. 저거는 여러분 이미 제출한 겁니다. 압수한 게 아니라. 압수하려면 압수영장이 필요해요. 지금 현장에 보면은 체포영장만 있고 압수영장은 없거든요. 압수하려면 압수영장이 필요한데 이제 저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물건을 건네준 거죠. 임의로. 이미 제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 결국 얘가 나에게 죽인 건 맞는 거네. 맞아요. 결국에는. 수임료는 지인 할인 들어가서 300억. 그러면 우리 로펌에서 정관으로다가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서 깔끔하게 빼내줄게. 살인 누명 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한테 눈탱이까지 맞으라고? 누명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요즘에 규진이가 크게 투자를 해서 현금이 좀 딸린다. 사채유기, 납치, 감금, 횡령. 우리 로펌 아니면 변호해줄 사람도 없잖아. 오늘은 범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부단태와 천서진이 둘 다 어쨌든 뭔가 얘네가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빠져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무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천서진이지 않을까요? 네, 딱 봐도 천서진이죠. 천서진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천서진 변호하게 되면은 무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는 천서진이 이 납치 감금과 관련돼서 뭔가 공모했다라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천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적조로 다투면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주단태인데 근데 300억 주면 변호해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쨌든 누군가를 조력하는 거 아니요. 어. 300억 받으면 조력해줄 거냐고요. 아니, 약간 얘기를 들어보라. 어쨌든 근데 주단태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는 마치 증거가 완벽해 보이잖아요.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모르겠어요. 실제 재판에 가면은 빈틈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증거가 드러난 상태에서 상담받고 의뢰하러 왔을 때 변호인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에요.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신뢰관계가 생겨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거를 믿게 돼서 뭐 다투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나혜교가 일단 죽은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유골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DNA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이게 몇 년 지났는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봤는데 나이교는 분명히 죽은 지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유골이 2년 전 거다. 그럼 살인에 대한 누명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죄. 이게 진짜 그게 밝혀질 수 있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무죄죠. 네. 무죄가 바로 나오겠죠. 왜냐면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빈틈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빈틈들 뭐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밝혀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단태가 아직 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저번 1화 때는 시즌 1 때 거의 초반기에는 체포되자마자 바로 맞죠. 변호인이 와가지고 대지진문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규진이네 로펌에서 지금 이제 해준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뭐 규진의 로펌에서 정관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벌써 형사 전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형사 딴지는 2년 됐거든요, 여러분. 변호사 일한 지는 뭐 훨씬 더 오래됐지만. 근데 이제 형사 전문으로 하면서 형사 사건들 담당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정관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확실히 유죄 받을 게 뻔한데 이거를 무죄 받게 해주고 이런 건 안 돼.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건 안 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일정 부분 뭐 조력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선배가 여러 개인데 몇 개는 뺀다.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상해라든지 뭐 특수상해다. 그리고 뭐 특수상해, 특수폭행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경합됐을 때 뭐 한두 개는 이렇게 일정 부분 하나로 의율해갖고 빼갖고 하는 거, 방금 얘기한 거, 또는 폭해랑 상해랑 뭔가 애매할 때 당사자한테는 상해가 훨씬 불리한 거거든요, 피의자한테는. 근데 이럴 때 그냥 단순 폭행으로 우율해서 조사를 해준다라든지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것만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이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폭행이랑 상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그냥 종결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합의는 했지만 벌금까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 사실 당사자 엄청 큰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 경험하면서 사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300억에 할 거냐고요. 300억에? 우리 아니. 근데 정관도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뒷얘기 해줄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뭐예요? 저희 사무실에는 정관이 없잖아요. 정관 변호사님이 없어요. 정관 변호사님이 없는데 다른 아시는 변호사님 사무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무실에도 정관은 없어. 다만 정관을 섭외할 수는 있다. 섭외해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 네. 결국에는 그 사실 변호사 업계가 매우 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두 단계만 거치면 서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 당의 사무실에 정관은 없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정관 변호사님이 붙게 되면 수임료가 엄청 비싸지. 엄청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 올라가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정관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착잡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300억 선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